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딱 3개 계좌만 만들면 30년 뒤 최소 5천만 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녹고 있습니다. 범위는 이자소득세 15.4%입니다. 100만 원 이자 받으면 15만 4천 원은 국가가 먼저 가져갑니다. 이게 30년 쌓이면요. 똑같은 1천만 원을 굴려도 일반 계좌는 1억 1천만 원, 세금 안 떼이는 계좌는 1억 6천만 원. 차이가 5,3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올해 6월 정부가 역대급 절세 계좌를 새로 엽니다. 기존 계좌랑 중복 가입되고 투자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이 영상에서 그 계좌가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뭘 담아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평생 써먹습니다. 자, 아까 제가 3개 계좌로 5천만 원 더 번다고 했죠? 그 3개가 뭐냐면요.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입니다. 이름 어렵죠?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 끝나면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일단 왜 이 계좌들이 필요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적금 열심히 들었는데 이자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범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자소득세 15.4%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통장에 100만 원이 찍힐까요? 아닙니다.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빠지고 84만 6천 원만 들어옵니다. 국가가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에이, 15%쯤이야 별거 아니지 않아?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올해 번 이자에서 세금 떼이고 내년에 번 이자에서 또 떼입니다. 10년, 20년, 30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천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30년 굴린다고 가정합니다. 매년 세금을 내는 일반 계좌에서는 최종 금액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쭉 굴릴 수 있는 계좌에서는 1억 6,700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5,300만 원입니다. 서울 외곽 원룸 전세금만큼의 돈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한 겁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수익률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비밀은 복리에 있습니다. 세금을 떼이면 재투자되는 원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원금에서 이자가 붙고 거기서 또 세금 떼이고 또 줄어들고 이 악순환이 30년 동안 반복되면 눈덩이처럼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개 계좌가 필요한 겁니다. 이 계좌들은 세금을 안 떼가거나 나중에 아주 적게 떼갑니다. 국가가 직접 만들어준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무기, 연금저축과 IRP부터 알려드릴게요. 세금을 아끼는 계좌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뭔데? 3개 계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핵심만 딱 2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넣으면 돈을 돌려줍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걸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넣은 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는 겁니다. 얼마나요? 연봉 5,500원 이하 직장인은 넣은 금액의 16.5%를 돌려받습니다. 최대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원이 연말정산으로 돌아옵니다. 13월에 월급이 두둑해지는 거죠. 둘째, 세금을 나중에 냅니다. 이 계좌 안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벌어도 당장 세금을 안 떼갑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데 그때 세율이 3.3에서 5.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내면 15.4%인데 나중에 내면 5% 안팎. 이게 과세이연의 마법입니다. 근데 이거 돈 묶이는 거 아니야? 55세까지 못 빼는 거잖아.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IRP는 맞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해요. 하지만 연금저축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넣은 원금, 이건 언제든 페널티 없이 빼도 됩니다. 급하게 돈 쓸 일 생기면 원금은 빼쓰고 불어난 수익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연금 저축만 하면 되겠네?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세액공제 최대 한도 900만 원을 다 받으려면 연금 저축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3개 계좌 중 2개입니다. 세금 돌려받는 방패는 챙겼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계좌. 투자 수익에서 세금 깎아주는 ISA가 남았습니다. 요즘 ISA 만들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뭐야?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ISA 풀었으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3개 계좌 중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번 돈의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계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금저축은 넣을 때 세금 깎아주는 거였죠? ISA는 벌 때 세금을 깎아줍니다. 방패와 창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깎아주는데?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비과세입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투자해서 번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요. 공짜로 200만 원 벌었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요. 둘째,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펀드에서 500만 원 벌고 B펀드에서 300만 원 잃었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해본 300만 원은 무시하고 번 500만 원에 대해 세금 77만 원을 냅니다. 근데 ISA에서는요. 500만 원에서 300만 원 빼고 순이익 200만 원에만 과세합니다. 여기에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적용하면 세금 0원입니다. 똑같이 투자했는데 77만 원 내던 게 0원이 됩니다. 이게 ISA의 위력입니다. 근데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아닙니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직업도 소득도 안 따집니다. 다만 한 가지.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서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입니다. 올해 한도 다 못 채워도 내년으로 2월 되니까 부담 없이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3개 계좌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6월에 ISA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ISA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다들 6월 하는 거야? 정부가 올해 6월에 역대급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슈퍼 ISA라고 부르는데요. 공식 명칭은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기존 ISA도 괜찮았는데 뭐가 더 좋아지냐고요? 핵심 변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새로운 ISA가 2개 생깁니다. 하나는 국민성장 ISA입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ISA보다 비과세 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분리과세 혜택도 강화됩니다. 또 하나는 청년형 ISA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연봉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인데요. 여기에는 납입금 소득공제까지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연금 저축처럼 넣기만 해도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이중 혜택인 거죠. 둘째,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청년형 ISA는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 ISA의 2배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목돈을 빠르게 굴리기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셋째, 중복 가입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ISA 있으신 분들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 ISA 유지하면서 새 ISA에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사실상 2배로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ISA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기존 ISA 먼저 만들어두세요.
6월에 새 ISA 나오면 그것도 추가로 가입하면 됩니다. 둘 다 굴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투자 대상이 제한되지 않아? 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 ETF 그리고 정부가 만든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해외로 빠지는 돈을 국내 증시로 돌리려는 의도입니다. 6월까지 석 달 남았습니다. 근데 잠깐, 이 계좌들을 연결하면 더 큰 혜택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연금저축, IRP, ISA 다 따로 쓰는 거 아니야? 따로 써도 되지만요. 연결하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받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채우면 만기가 되는데요. 이때 선택지가 2개예요. 그냥 인출하거나 아니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거나 그냥 인출하면 끝입니다. 비과세 혜택 받은 거로 마무리. 근데 연금 계좌로 옮기면요.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 받습니다. 기존 연금 계좌 공제 한도 900만 원과 별개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ISA에 3년간 투자해서 원금 3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됐습니다. 만기 후 이 돈을 IRP로 옮깁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 16.5% 기준 49만 5천 원이 연말정산으로 돌아옵니다. 수익 500만 원은요? ISA 단계에서 이미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로 정리됐습니다. 세금 걱정 끝났어요. 그 수익까지 포함해서 연금 계좌에서 또 굴리면 복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절세 콤보입니다. ISA로 비과세 혜택 챙기고 연금 계좌로 넘겨서 추가 공제받고 거기서 또 굴려서 과세 이연 혜택까지. 세금을 안 낸 돈이 계속 재투자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 없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 옮긴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간에 빼면 세금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노후 자금으로 쓸 돈만 옮기세요. 또 만기 후 60일 이내에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깜빡하면 혜택 못 받습니다. 계좌는 갖췄습니다. 근데 안에 뭘 담아야 할까요? 계좌 만들었어. 근데 여기 뭘 담아?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계좌는 그릇일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안에 상한 음식 담으면 소용없잖아요.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좋다던데 다 넣을까?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떨어질 때는 반토막 납니다. 반대로 안전하다고 예금만 넣으면요. 절세 계좌의 장점을 절반도 못 씁니다. 예금 이자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정답은 섞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섞으면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버텨줍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초보자용 기본 배분입니다. 미국 S&P 500 ETF 30%, 미국 채권 ETF 50%, 금 ETF 20%. 이렇게 3개만 담아도 웬만한 위기는 버팁니다. 왜 이 조합이냐고요? 주식이 오르면 S&P 500이 벌어줍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채권이 오릅니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극단적 상황에선 금이 빛납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자산이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ETF가 뭔데? 쉽게 말해 주식 묶음 바구니입니다. S&P 500 ETF 하나 사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하나하나 안 사도 되는 거죠. 한 번 사면 그냥 놔두면 돼. 1년에 한 번은 점검하세요.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40%가 됐다? 그러면 일부 팔아서 채권을 사서 원래 비율로 맞춰줍니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효과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절세 계좌 안에서는 매매해도 세금 안 붙으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전략은 세웠습니다.
근데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혜택 다 날립니다. 열심히 계좌 만들었는데 혜택 못 받으면 어떡해? 실제로 잘못된 방법으로 써서 혜택 반납하는 분들 많습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꼭 피하세요. 실수 1번, 한도 착각입니다. 연금저축에 900원 넣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웁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 몰아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괜히 손해보는 거예요. 실수 2번, 급하게 해지입니다. 급하게 돈 필요한데 ISA 깨야겠다. 잠깐요. ISA는 3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확정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밀었던 세금 소급해서 다 냅니다. 비과세로 굴린 줄 알았던 수익에 15.4% 세금이 한꺼번에 붙어요. 연금저축은요. 원금은 빼도 되지만 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빼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받았던 혜택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쓸 비상금은 별도로 두세요. 절세계좌 돈은 진짜 장기자금만 넣으세요. 실수 3번, 연금 수령 시점 무시입니다. 연금 계좌는 평생 비과세지? 아닙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 세금을 냅니다. 지금 내는 15.4%보다야 훨씬 낮지만 완전 면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 다른 소득 있으면 수령 시기를 나눠서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수 4번, 만들어 놓고 방치입니다. 연금저축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한 번도 안 봤어. 열어보시면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연 2에서 3% 수익으로는 물가 상승률 겨우 따라갑니다. 절세 혜택 다 까먹는 거예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앱 열어서 뭘 담았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점검하세요. 이제 다 배웠습니다. 남은 건 행동뿐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 건 알겠어. 근데 바빠서 언제 해? 이 말 10년 후에도 하실 건가요?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입니다. OECD 1위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남짓입니다. 월세도 안 나오는 돈으로 어떻게 살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 복리는 시간이 만듭니다. 25세에 월 30만 원 넣기 시작한 사람과 35세에 월 60만 원 넣기 시작한 사람. 60세 시점 자산은 누가 더 많을까요? 25세가 더 많습니다. 10년의 시간이 2배의 납입금을 이깁니다. 기다리는 동안 복리가 작동했거든요. 알았어.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데? 진짜 간단합니다. 내일 점심시간 10분만 쓰세요.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앱 다운로드합니다. 메뉴에서 ISA 개설 누릅니다. 신분증 촬영하고 약관 몇 개 동의하고 비대면 인증하면 끝입니다. 은행 가서 줄 설 필요 없어요. 연금저축이랑 IRP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뭘 먼저 만들어? 기존 ISA 먼저 만드세요. 6월에 국민성장 ISA나 청년형 ISA 나오면 그것도 추가로 가입하면 됩니다. 중복 가입되니까요. 지금 안 만들면 6월에 새 ISA만 가입 가능하고 둘 다 굴리는 기회를 놓칩니다. 얼마부터 시작해? 월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연 120만 원, 3년이면 360만 원. ISA 비과세 혜택 누리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자동이체 걸어두면 의지력 없이도 쌓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연금저축, IRP, ISA. 이 3개 계좌만 만들면 30년 뒤 최소 5천만 원을 더 법니다. 6월에 새 ISA까지 나오면 혜택은 더 커집니다. 세금은 복리를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적입니다. 그 적을 막는 무기는 정부가 이미 만들어뒀습니다. 안 쓰면 손해입니다. 3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